한 20분 정도 부산 외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저희 팀장이 부산 외대 신설학과 및 또 모집 요강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먼저 잠깐 좀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원래 음악도 좀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곳은 한 16개 주요 국가의 도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언어들과 그리고 문화를 저희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먼저 이제 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봤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주제를 가지고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가봤니? 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원래 이제 조금 오늘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보다는 오늘 이제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조금 차별화되어진 점이 어떤 것인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제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대기업의 마지막 채용 면접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960 그리고 증권 투자 상담사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력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은 토익 790점이고요. 모스 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해외 어학 연수를 3개월을 가져온 그런 이제 2명의 최종적인 어떤 지원자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외람됩니다만, 혹시 만약에 이 2명 중에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2명의 친구를 만약에 최종적으로 대기업에서 채용을 해야 한다면 혹시 어떤 분을 혹시 채용을 하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앞에 계시는 분 조금 제가 설명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쪽요? 네,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도 지금 보시기에는 A에 있는 친구를 아마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심리적인 갈등이 지금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많은 고등학교와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명을 하면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많이 흔들리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래서 아마도 이 B에 있는 이 사항이 그래, 얘가 뭔가 학업에는 약간 소홀했을 수도 있어. 근데 뭔가 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이런 사항이면 볼 것도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러한, 예를 들면 서울대이면서 토익 960에 이렇게 화려한 어떤 프로필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친구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고민해보자. 그런 오늘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 대학이 가장 잘하고자 또 잘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밑에 보시는 해외 봉사활동이라든지 베트남에 대한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드렸던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부산 외대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키워드는 언어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라고 하는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두 번째 조금 이제 편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만약 여러분이 또 이제 자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만약에 해외 취업을 한다면 어느 국가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밑에 보시는 제 밑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원래 넣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쪽 고등학교 특강을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내 자식을 보낼 수 없다,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한번 간단하게 괜찮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해외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국가에 갔으면 좋겠다, 한번 손을 잠깐 들어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중국. 요즘 중국이 이렇습니다. 네. 중국 인기가 많이 시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는 발리 같은데 놀러만 가고 싶은 거죠. 네, 아무도 없으십니다. 자, 4번 EU. 역시 네, 좋습니다. EU 좋습니다. 정말 좋은 국가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는 빼고요. 자, 그래도 대한민국이 좋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손을 대충 봤을 때는 손을 아마 들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또 기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해드렸던 이 국가 중에서 오늘 하나의 국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실제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었고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았던 한 제자, 그리고 지금 벌써 졸업생, 그리고 결혼을 해서 벌써 아주머니가 되어져 있는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인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 5명 중에서 한 명이 제 제자입니다. 누굴까요? 네, 아마 딱 봐도 얘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가 제 제자가 맞는데요. 딱 봐도 약간 피부색이 좀 다르고 해서 아마 이 국가에 대한 짐작을 아마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제가 예제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던 바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친구가 졸업을 다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우리 부산 외대에서 전공이 스페니쉬였습니다. 스페인어를 전공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경영을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서 이제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어도 모르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 그래서 일단 축하한다. 근데 무슨 기업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게임 컨텐츠를 이렇게 보급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CP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CP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게임 회사에? 그래? 네가? 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IT를 거의 저한테 수업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용기가 너무 가상한 겁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일단 우선 이제 채용이 됐는데 일단 우선 대표가 오라고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비행기로 7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책을 하나 꼭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IT 관련된 백과사전 같은 책을 하나 주면서 비행기 타면서 지루하면 읽어봐 해서 갔는데요. 그 친구 당연히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호를 단신 여성 혼자, 여학생 혼자 7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거든요. 자카르타에 가서 면접을 봤다. 솔직히 어느 대표가 뽑지 않겠습니까? 뽑았습니다. 거기에는 직원이 약 한 40명 정도 됐었는데 한국인이 딱 3명이었어요. 물론 대표도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개발자 한국인 이 친구까지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이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메일로. 교수님, 저 창업했어요. 창업을 했다고? 뭘로? 바로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제 아이언페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무슨 회사냐면 이 친구 한 3년 4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 깨우친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컨텐츠 프로바이드 회사는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로 해서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잘 알 텐데 그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 아이템들을 이제 주고받고 삽니다. 근데 보통 카드 결제를 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카드 시스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계좌이체 방식이 많은데 이 계좌이체를 한번 하고 나면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주고 확인을 하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물건을 샀는데 일주일 뒤에나
그 돈이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 이거를 하루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친구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개발자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이 아이언페이는 여기 밑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넘버 1 온라인 페이먼트 솔루션, 게임 컨텐츠 솔루션의 제1기업이 됐습니다. 3년 전에 한국으로부터 10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요. 근데 또 하나 좀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동남아 이 사람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 대국입니다. 2억 4천만 명쯤 되고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요즘 최근에 아시는 그 팜 오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출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자원부국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요, 특히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생일 초대를 해서 같이 따라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집이 방이 30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귀족입니다. 대부분 다 영국 출신, 영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그만큼 인도네시아의 상위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친구가 안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냐면은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가정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CEO 명함. 이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닉네임이 디나 김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이 친구를 높게 평가하는 게 바로 이제 새로운 도전과 용기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한번 우리 학교에 초대를 했습니다. 야, 특강 좀 해라. 그래서 한국에 온다길래 특강을 시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수고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대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제 비수를 꽂더라고요. 그래? 너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아줌마가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의 새로운 도전과 용기가 아마 지금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외대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도 솔직히 제 딸이 고3입니다. 고3인데요. 이제 저의 영향인지 저희 딸은 무조건 해외에서 살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 외대는 직장이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부산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네가 뭘 할래, 어느 국가에서 어느 도시에서 네가 뭘 하며 살래 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은 일들을 바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조금 짧게 말씀을 이제 뒤에 이어서 주로 사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외국어 플러스 바로 이제 알파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제 해외 어학연수를 이제 지금 저희가 보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유니버시티 가자마다 대학이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2번째로 큰 대학입니다. 대학이 어찌나 넓은지 저도 이제 이 대학을 한 2번 정도 가는데요. 전체 캠퍼스를 다 돌아다니는 데만 3박 4일이 걸립니다. 캠퍼스 너무 넓어가지고 걸어 다니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친구들과 문화 수업도 합니다. 여기는 태국입니다. 다 지금 졸업생인데요. 지금 현재 이 친구는 태국의 지금 철강회사 법인 사장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저 친구는 역시 태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유 여행을 설계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역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역시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여기는 멕시코고요. 이제 멕시코에서 가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만 열심히 배우고 어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그 나라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되어보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코로나가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2년간. 네, 너무 힘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가 가게 되는 필리핀 러브하우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빈민촌을 찾아가서 저희가 다 사들고 와가지고 시멘트도 사고 뭐 다 해서 이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문화 활동을 또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팀별로 학생이 팀별로 계획서를 써서 어느 국가에 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라고 했으면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외 파견을 보냅니다. 다음으로 좀 설명드릴 것은 2+2, 3+1, 7+1인데요. 여기에 있는 2, 1, 1이 이제 2는 2년을 바로 이제 해외 대학에서 하는 듀얼 디그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외대 졸업장과 해외 대학의 졸업장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이제 3+1은 1년간 있는 거고, 그리고 7+1은 한 학기 동안 이제 해외에서 교환 학생으로 갔다 오는 겁니다. 저희 부산 외대 학생들은 2+2를 적으면 조금 얄밉지만, 2+2 하면은 그 해외 대학을 제일 먼저 적어요. 자기 졸업장 위에, 이력서에.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제 제자인데요. 이제 에크론 유니버시티에 이제 교환 학생으로 1년간 갔다 온 겁니다.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문태환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현재 홈플러스 최연소 지금 부사장을 단 친구입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찐빵처럼 생긴 저 친구는 대학원 가서 지금 현재 가업을 열심히 물려받고 있고요. 요거는 카타르 대학이라고요. 카타르 아십니까? 올해 11월 달에 월드컵이 열리는 곳입니다. 아마 사우디와 함께 세계 최강의 석유 부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카타르 대학은 전 세계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카타르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매년 2명씩 초청 저희가 장학생을 저희가 보내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딱 50명만을 선발합니다. 카타르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국비 장학생입니다. 더구나 항공권까지 바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여학생 2명이 지금 조금 예전 사진이긴 합니다만 가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초청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1년간 가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린 거는 여기 동아일보에 이제 났었던 건데요. 좀 오래전 뭐 일이긴 한데 요 친구도 제 제자입니다. 요 친구는 이제 베트남에 2+2를 이제 가게 됐어요. 2+2를 갔는데 가다 보면 좀 지루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양말 100족을 좀 보내라 사서. 그래서 100족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양말 장사를 했어요. 베트남에서. 호치민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을 쳤을까요? 아닙니다. 쪽박기였습니다. 한 킬로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안 팔렸을까?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가 그냥 무작정 팔았구나.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친구가 여대로 갑니다. 호치민 여자 대학으로 가서 양말 100족을 쫙 깔아놓고 양말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방탄소년단의 뭐 누가 뭐 지민 양말. 그래서 그 친구가 직접 신었던 안 신었던 일단 그런 식으로 물론 베트남어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제 여학생들이 가다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이제 가수들이 있으니까 이거 진짜 신은 거예요? 이 친구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신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완판을 시켰습니다. 그 경험을 포스코 글로벌 전역에 써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친구의 스토리입니다. 이 친구 제 제자인데요. 지금 구로공단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팀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엔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제 빡빡머리 친구가 이제 역시 제 제자인데 현대자동차에서 그 터키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인턴을 한 거고요. 이 친구가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하나를 딱 느꼈습니다. 뭐 잘하고 왔냐? 저는 조직 생활에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생 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많이 괴롭혔대요. 예, 그래서 좀 못되게 생겼죠. 근데 어쨌든 조직 생활에 절대 안 맞아 하면서 이 친구가 과감하게 자신의 다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터키를 전공을 했는데 디자인 쪽으로 이제 나가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호텔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성공한 이야기만.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외국인 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공을 불문하고 제가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건 우리 대학을 왔으면 반드시 외국인 교수의 수업을 매 학기 들어라. 매 학기 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지금 탄덴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이 지금 현재 거의 전국 수준의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해외 유학생들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같이 수업을 하는 저희가 이제 탄덴 수업을 만들어서요. 서로의 모국어를 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실패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일에 도전했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제자들이 부산 외대를 선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어학이 이제 주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 외대에 가고 싶었으나 한국 외대를 못 가서 부산 외대를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부산에 있는 지역 대학 중에서 이제 전국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약 한 20% 정도의 학생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이 50%고 나머지 부산 이외 타 지역에서 50%의 학생들이 오는 그런 이제 전국구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어쨌든 실패라고 하는 약간의 이 가슴에 멍을 안고 우리 대학을 왔을 때 우리 대학이 결국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친구를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외대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많이 보내자. 해외로 보내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어떤 대학의 역점, 중점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함께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고 훨씬 더 사회적으로 더 너의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늘 가르치고 또 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이제 본격적인 설명회, 학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게 나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외대 학생 전 세계로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해요. 부산 외대와 함께해요. Anything for you. 부산 외대 학생 전 세계로 어떤 나라든 대화되고 어느 나라든 취업되죠.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 We can do for you. Anything for you. 취업하고 싶은 부산 외대 어디로든 가능하지 전 세계 꿈이 있는 그대 부산 외대 We can do for you. 다른 학교와는 비교 마로 7년 연속 해외 취업률 1위 외국어는 역시 부산 외대 Yeah it is true. 넌 어디까지 가봤니 가봤니 부산 외대 세계 누비지 세계 축소판 여기있지 어디 가도 못할래 선 세계 문화 탐방 Be ambitious 대한민국 명품 캠퍼스 영국 미국 일본 그리스 Anyway all it is true. Anything for you we can do for you. Anything for you Anything for you we can do for you. Anything for you
먼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부산 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소개시켜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를 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를 한 번도 방문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영화 촬영지나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 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택배기사라는 영화도 찍었었고요.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뭐 어쩌다 하루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킹덤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저희 학교에 찍고 있는데 항상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저희가 부족한 시간이라서 자세한 설명보다는 학교를 방문해 주시면 관련해서 항상 홍보대사들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고, 학교에 대한 소개는, 건물에 대한, 교육 환경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숙사는 2인 1실로 되어 있고요. 우리 대학이 타지 학생들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부산 학생들에게는 입학할 때는 기회가 주어지는 않고요. 1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성적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최우선적으로는 타지 학생들에게 먼저 기회가 부여가 된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뭐 시내버스를 이용하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학교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앞에 부분 넘어가고요. 올해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저희가 신설학과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웹툰학과고요. 하나는 성인학습자 과정이라고 해서 만학도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글로벌 미래 융합 학부가 있는데, 우선 고등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웹툰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외 교류나 이런 부분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와 외국인들과의 그런 경험, 그리고 제대로 된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K-웹툰이나 아니면 K-문화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집 단위가 좀 많이 바뀌어서 기존에 학과 단위로 모집을 하던 것들이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전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 베트남어 전공만 60명 이상을 모집할 만큼 인기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특히 언어 관련된 학과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일중이나 스페인 이런 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저는 그런 부담이 없었었는데, 이런 특수 언어 같은 경우는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세안 학부라는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원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모두 선택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선택권을 100% 보장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학부에 지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학과나 전공을 언제 100% 보장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학과 단위 모집이 학부 단위 모집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과 관련해서는 뭐 전형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실 것 같고, 올해 좀 많이 바뀐 부분은 면접 전형이 반영 비율이 기존 면접이 40% 반영하는 것에서 30% 반영하는 것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40% 반영할 때는 실질 반영 비율이 한 1.5등급 정도까지는 면접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30%로 줄면서 한 1등급 정도까지는 면접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수시에서 대부분의 인원을 모집을 하고 미충원된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은 여기 보여지는 전형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과 100%라는 거는 다른 요소들이 전혀 반영 없이 오직 교과 성적만 100%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에서 평균과 최저 경쟁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 산출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과목 위주로 선발을 하는 거다 보니 생각한 것보다 성적은 높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다른 변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성적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 전형은 말씀드렸듯이 면접이 30% 반영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종합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진 않는데, 물론 이제 전혀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성취도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관심도를 평가하는 요소고, 나머지 모든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게
우리 대학 종합전형 서류 전형이고요. 그래서 면접이나 이런 거 없이 학생부 서류만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 조금 특징적인 전형이라고 하게 되면 외국어 능력 우수자 전형이 뭐 학생부 전혀 없이 토익이든 토플이든 아니면 JPT든 HSK 같은 어학 시험적 성적만으로도 저희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신 고교에 따라서 복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최대 6개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 과 명칭만 다른 과를 선택한다 그러면, 전형을 달리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같은 과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형만 다른다 그러면 한 개 전형당 한 개 학과씩에서 여러 학과를 복수 전형, 같은 과를 하건 다른 과를 하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 개 전형으로는 여러 학과를 복수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한 개 전형당 한 개 학과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최대 6개까지 복수 지원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별력이 아주 높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면접 문항을 사전에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2가지 문항을 이미 공개를 하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에서 변별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해는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 대면 면접을 했었는데, 실제 대답을 들어보면 첫 번째 문항이 다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례가 조금 다를 뿐이지 맥락은 비슷한 형태의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도 없고요, 면접도 없고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서류만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영역은 인성과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이 3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경험의 다양성과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성적순에 다른 변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면접 전형은 본인의 생각을 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부족한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서류 전형은 다양한 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전형들은 같은 맥락으로 지원 자격만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저희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중에 잘한 거 10과목을, 지정 교과목을 포함해서 10과목을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2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는데, 내 성적이 1학년 성적이 제일 좋고 2, 3학년 성적이 갈수록 조금 낮아졌다 하더라도 1학년 성적만 10과목을 반영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가장 잘하는 성적을 산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특정 과목을 잘해, 그러니까 국어 5과목, 영어 5과목,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10과목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여지는 성적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한 성적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성적은 보면 영어학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균이 3.2고 최저가 3.8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나눠드린 곳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4.2에서 5.2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면접으로 충분히 1등급은 뒤집어질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성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100%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4가지 영역이 골고루 반영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는 대학 생활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나요? 실패,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배움을 더하고 경험을 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희가 크게 방금 얘기 나온 대로 아마 처음 우리 대학을 들어온 친구들을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한국 외대를 못 갔기 때문에 우리 대학을 선택을 했어,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을 했어라는 친구들도 많고요.
해외를 나가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설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학하게 되면 학과 전공 교수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턴트, 외부 특임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이곳에서는 대학에서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성격은 어떤지, 자기 적성 분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요즘 흔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MBT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 심리 검사를 뿐만 해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전공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융복합 전공이라고 보기보다는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해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비율이 거의 70%가 넘을 만큼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전공하면서 IT 계열을 공부하든, 예를 들어서 일본어학부에 들어와서 IT를 전공한 친구들은 일본 쪽 취업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반대로 일본어학부 입학 성적이 높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공학부에 들어와서 일본어를 복수 전공하거나 다른 언어를 전공하는 식으로 학생들 간에 그 전공 간의 복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기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직은 여기 6개 학과에 대해서만 교직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선발을 거치면 교사 임용 시험에 칠 수 있는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거고, 인원은 상위 10%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을 더 할 수 있는 길을 특수 외국어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44개국 380여 개 넘는 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학위를 받고 싶다, 2+로 갈 수 있고요. 경험만 갖고 싶다, 사회체육학부에 들어왔지만 이탈리아과 가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왔지만 스페인 가서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년이든 한 학기든 가는 거. 나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영어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영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하게 되는 게 SAP 해외 영어 학기제, 그 외 여러 가지 체험형 프로그램들까지 웬만한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하고 차이가 뭐냐면 특정 학과에만 기회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과 학생들이 지원 자격만 되면 누구나 지원을 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6명 중에 1명 정도는 학교를 통해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슷할 거예요, 부산 지역 대학들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성적 장학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장학금을 포함해서 졸업할 때까지 4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굳이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고, 입학할 때는 저희가 수시, 정시, 최초 합격생들에게 장학금을 부여를 합니다. 그 외에는 수능 성적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학과 같은 경우는 보면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과 유학 온 외국인 친구들의 얘기, 교수님들의 얘기, 학생들의 솔직한 얘기를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접속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한 이제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과 교수님에게, 해당 학과 재학생에게 아니면 홍보대사에게 얼마든지 물어보고 바로 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카카오톡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가 뒤쪽이나 바깥쪽에서 기다리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